시공자가 도서를 제대로 보면서 공사를 하는지, 그 다음에 내용 공사 순서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깐깐하면서 자주 오는 사람이 이익입니다. 바로 옆인데 딱 5번 오시더라고요. 와, 그거 보면서 와, 저렇게 진짜 법적으로만 딱 하면서 정말 뭐 한 2, 3천만 원씩 받아가는 걸 보면서 와, 저 사람이 진짜 정성을 다하는 사람인가? 안녕하십니까, 건축사 안선생 안영준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감리자입니다. 공사감리자는 어느 시점에서 일이 시작이 되어지냐면 설계가 다 끝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착공 신고를 해요. 착공 신고를 할 때 그때 공사감리자가 그 전에 선정이 되어서 허가가 떨어지고 착공이 되어지는 그 중간에 감리 계약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착공할 때 시공자, 감리자의 이름들과 그다음에 면허증들이 이제 따라 들어가서 이제 착공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준공할 때까지 공사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체크를 갖다가 하는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공사감리자입니다. 공사감리자는 기본적으로 건축사이거나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게 되어지고 신입이 체크를 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최소 한 5년 차 내지 한 15년 차 요 사이에 있는 분들 혹은 더 많은 분들 더 많이 하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만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체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어차피 공사 감리자도 일부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이 안 되게 깐깐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왔는지 안 왔는지 아예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봤는지 안 봤는지 아예 안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잘 됐겠지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물주한테 어떤 사람이 이길까?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깐깐하게 하는 사람이 이익입니다. 그리고 깐깐하면서 자주 오는 사람이 이익입니다. 근데 감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막 그 공사 감리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렇게 안 와요. 어떤 부분은 되게 많이 가시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안 가시는 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감리 같은 경우는 그 감리를 가야 하는 횟수가 있어요. 기초를 타설할 때 1층을 할 때 그 다음에 몇 층마다 그리고 옥상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리고 없어요. 내용이 법적으로. 그건 법이고 지금 말하는 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리비를 5천만 원 줬다고 쳐봐요. 공사 감리자한테 5천만 원 줬는데 이 사람이 감리 계약할 때 한 번 와서 그리고 지하 땅 팔 때 한 번 오고 자 그리고 언제 와요? 1층 콘크리트 타설할 때 오고 그리고 4층 또는 지붕 콘크리트 타설할 때 오고 그리고 준공할 때 와요. 딱 대여섯 번 딱 와가지고 5천만 원 받아가. 화나죠? 화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준공 잘했다. 그거는 상관없는 얘기고 내 건물을 잘 봐달라고 비용을 그만큼 줬는데 감리비를 그렇게 줬는데 감리가 안 와. 안 온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비용을 그만큼 줬는데 면적에 따른 비용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계산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내 건물 잘 체크해달라고 그 법적 비용보다 얼마 다만 얼마라도 더 주시면 이 사람들은 더 많이 가게 되어져요. 이만큼 줬는데 왜 안 오냐? 법적인 거에만 움직이면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것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냐면 시공자가 도서를 제대로 보면서 공사를 하는지 그 다음에 내용 공사 순서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건물주분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잖아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99%는 넘어요. 그분들 대신 해가지고 시공하는 사람이 제대로 시공을 하는지를 체크를 갖다가 하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정하는 이제 그 감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생각만 살짝 달리 해보면 공무원이 보낸 거잖아요. 감리하라고. 공무원이
뭐 이 사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정 안 할 수도 있고 했지만 공무원이 이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준 공무원과 같아요. 즉, 예, 잘못된 거죠. 왜? 시공자의 편의를 봐준다? 글쎄요. 올바르게 감리를 잘해서 건물이 잘 져져서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깐깐한 감리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되게 깐깐하니까 보편적으로 감리 비용이 뭐 6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고 뭐 건물의 종류나 건물의 규모나 난이도에 따라서 그 금액 자체가 달라지겠지만은 감리비는 편안하게 더 많이 주세요. 달란다로 주세요. 왜? 그게 다 교통비고 그냥 일당인 것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 부자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많이 준 만큼 법적으로 만일에 한 3천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방수할 때 뭐 할 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더 주세요. 그러면 거의 준 상주 감리에 가능하게끔. 이 사람이 계속 현장 나오면 나올수록 누가 좋아요? 건물주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깐깐하면 깐깐할수록 누구한테 좋아요? 건물주분한테 좋아요. 뭐 어떤 분은 이제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진짜 정석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사의 속도가 분명히 답답하게 늦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깐깐하게 하는 거에 고마워하셔야 돼요. 깐깐하게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해서 공사 감리자는 기본적으로 깐깐하면서 자주 오는 사람을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거제 갈 때 거제 현장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다음에 뭐 청주 현장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뭐 홍천 현장은 정말 엄청나게 다녔고 그리고 저기 봉화나 양산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저는 그 건물의 감리자가 아니에요. 설계자예요. 설계자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 동네 감리하시는 분들 많이 다니시겠죠? 네, 몇 분 빼고 몇 분은 진짜 딱 5번 오시더라고요. 바로 옆인데 딱 5번 오시더라고요. 와, 그거 보면서 와, 저렇게 진짜 법적으로만 딱 하면서 정말 뭐 한 2, 3천만 원씩 받아가는 걸 보면서 와, 저 사람이 진짜 정성을 다하는 사람인가? 좀 의구심도 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건물의 크기가 작지만 건물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사실 뭐 요렇게 요 금액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정선에 일단 15평 주택 같은 경우거든요. 비용이 있어가지고 이건 사실상 교통비도 안 나온다 그냥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물주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번 이야기하는 거 틀린 얘기 아니라고 몇 번 해야 되는데 지금 저분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고 그리고 다시 아웃하는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데 공사하게 되어지면 언제 몇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비용 생각하면 저 지금 있는 금액에다가 한 700 정도는 더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했더니 아니 법적인 거 계산해가지고 가져온 것만 더 주면 되는 거지 왜 자기가 더 줘야 되냐 그러는 거에서 저분이 봐주는 거니까 왔다 갔다 봐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했는데 뭐 두 분이 협의하셔가지고 뭐 한 350만 원 정도만 이제 더 받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끝냈어요. 그것도 이쪽에서는 거의 막 산길로 해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오는데 갈 때도 그렇게 가고 하루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사 기간이 이제 줄어들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금액이 이제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그게 아니었다면은 체크도 못하고 건물은 준공이 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사 감리자분은 거의 이게 빨리 달리는 것 같은 현장을 이틀이나 4일에 한 번씩 현장을 계속 와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자칫 잘못하면 한 달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또 다른 뭐 저기
그저 삼전동 빌딩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뭐 영상 몇 번째 거 두 번째 건가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감리 회사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건물주한테 얘기해요. 그 감리비 더 주시라고. 왜? 그렇게 문제가 생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들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고 근데 저 회사도 운영은 기본적인 운영은 돼야 되니까 비용 더 주시라고 그래서 거의 상주감리에 준하게끔 체크를 해서 결국 나중에는 건설사가 올리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주고 그리고 하자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많이 좀 정리를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되려 좋게 되어지는 전환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래 뭐냐면 감리비는 사실 안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감리가 자주 와야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어지면 건물은 올바르게 들었을 거예요. 그냥 감리비 무조건 깎는다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많이 준다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온다고 한다면 자주 오는 사람이 그리고 깐깐한 사람이 어찌 보면 건물한테는 되게 좋은 체크를 해주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제 저 물어보세요. 그냥 제가 그냥 감리해주면 안 되냐고. 해줘도 돼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가급적이면 삼가하는 이유가 뭐 거제나 청주나 봉화나 양산이나 서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내가 타이밍을 봐가지고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면서 가야 되는 설계자로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가지만 정작 현장에서 중요한 타이밍에 내가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가요. 감리 계약을 안 해요. 저는. 이 또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 중요한 순간에 참석을 해야 되는 참석을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10개월 동안 한 2번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타격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 현장 같은 경우는 감리를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을 때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왜? 타이밍인데 1월 15일 날 어디 갔으니까 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지면 2월 한 6일, 7일 요 정도쯤 가면 그만큼의 양이 이만큼 정리가 돼 있을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1부터 몇 번까지에 대한 걸 체크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점심 먹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지나오면서 뭐 다른 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냥 쓱 보고 이제 올라오는 그렇게 이제 일정을 갖다 잡으면서 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내가 내일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일정상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서울 경기 그다음에 뭐 충북 요 범위 안에까지는 해도 나머지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1시간 거리 이내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천안까지 그다음에 뭐 파주까지 이런 데까지는 하도 나머지 기타 지역은 제가 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감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가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더 투자해야 할 때와 그 다음에 뭔가를 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할 때 그냥 요 타이밍 때 몇 번 더 와주는 걸로 해서 뭐 50만 원, 100만 원 요 정도만 혹은 뭐 큰 건물이라고 한다면 뭐 그걸 좀 더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깐깐한 감리자한테 상당히 많은 양의 체크를 건물이 받아서 보다 더 그 건물이 깐깐한 품질로 잘 올라설 수 있게끔 그런 면에서 공사 감리자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0년 전에는 뭐 감리 이런 사람들은 뭐 거들도 안 받지만은 지금 감리는 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